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디지털을 활용한 조직 인재 관리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식음료 리테일, 나아가서 물류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조직 인사 관리 관점에서 국내외 고객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워크데이 코리아의 이승희 상무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승희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크데이에서 밸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희라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먼저 이승희 상무님 오늘 강의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워크데이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인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폴춘 500대 기업의 45%가 저희 솔루션을 쓰고 계신데요. 저는 이 고객사들 중에서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사례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고객사가 워크데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이 워크데이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판홍 올리브 네트워크스 부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오늘 강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김판홍입니다. 저는 현재 워크스캔의 전략기획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팬데믹 상황에서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주요 이슈를 알아보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 HR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워크스캔이라는 솔루션을 활용해 어떤 도움을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를 마친 후 선별해 발표자분들께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2년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디지털을 활용한 조직 인재 관리 방안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에서도 디지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마트를 도시명 물류센터인 MFC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영역의 마트 업무가 피킹과 패킹까지 하는 물류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상무님께서 보시기에는 식음료, 리테일, 물류 시장 및 기업들의 어떤 변화들이 생겼나요? 네,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맥킨지가 진행한 리서치 결과인데요. 세로 축의 산업별로 우리 업무가 어느 정도 자동화될지를 예측한 자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식음료 유통 물류가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50% 이상의 업무가 자동화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아주 변화가 크게 일어날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로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니까 기존에는 파트너가 하던 업무를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아마존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이키의 전략이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요. 웬만하면은 직영 매장에서 그리고 그 나이키의 직영 버추얼 매장에서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팬데믹 기간에도 미국 나이키 일부 매장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팬데믹 때문에 그때 나이키 직원들은 버추얼 공간에서 계속 세일즈를 하고 매출을 만들어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판매 유통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물류 자체는 그 풀필먼트 센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내가 하지 않았던 업무들이 추가되면서 산업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경험은 어떻게 바뀌고 고객을 대면하는 프론트 라인의 이 직원들의 행동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려고 매장에 가더라도 그 물건 가격은 모바일로 물건 앞에서 검색을 하게 되고요. 물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또 검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장 직원이 나에게 아주 특화된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장에서 굳이 저희가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매장은 어떤 고객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장소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파악한 것이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 회사의 중심부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더 수평적인 조직, 그리고 목적 중심의 조직으로 팀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조직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직무가 요구하는 스킬이 어떻게 변하고 직원 만족 포인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해서 저는 우리 회사의 중심부, 필드에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지원 부서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주변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나 프로덕트 중심의 소규모 조직으로 우리 조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그 직무가 필요로 하는 스킬 자체가 바뀌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스킬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스킬도 있을 거고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스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정규직으로 뽑지 못하고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워크포스 쉐입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PO 조직 내에서 다른 펑션의, 다른 잡패밀리의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협업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스킬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HR 측면의 내용은 이 다양한 조직의 형태로 계속 조직을 변경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보안 이슈라든지 규정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큰 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상시 인력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비정규직으로 만들었는데 이 포지션이 굉장히 우리 회사에 중요해진다. 그럼 내부적으로 육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현재 데이터를 보고 인력 계획을 상시로 하실 필요가 커져가고요. 스킬에 있어서는 이 전사 레벨에서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스킬을 계속 취득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포지션이 나왔을 때 역량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스킬 기반으로 검색을 해서 이 직원들을 포지셔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만족 포인트의 변화는 어느 기업에나 지금 해당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MZ 세대로 하나로 묶지 말라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해서 어떤 그 세대 간으로 구분을 해서 HR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하나의 특화된 개인으로 인식을 해서 HR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그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방식과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방식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고요. 자, 이게 그 회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한다면은 고객을 대면하는 주변부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현장 중심에 내가 고객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당연히 현장에서 바뀌는 그 스킬을 빨리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모바일로 학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오늘 후반부에 CJ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런 변화를 워크데이가 어떻게 워크데이 솔루션으로 지원을 해드릴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크게 워크데이는 조직 형태의 변화, 스킬의 변화, 직원 만족 포인트의 변화를 5가지 영역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가 수시 인력 계획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인력 계획이 아니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인력 계획을 하고 인사팀 혼자 머리를 싸매시는 게 아니라 필드에 있는 비즈니스 라인의 리더들과 함께 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역량이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을 되고 계속 개발을 시켜야 하지만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그 시대에서는 머신러닝이 바로바로 스킬의 변화를 감지해서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데이에서는 스킬 기반의 인력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조직 변동이 많고 있는 조직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이나믹하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동적인 팀 관리를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목소리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상시 확인하고 그 목소리에 있는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인플로이 전의를 다시 한번 디자인하는 그런 방식이 워크데이를 통해서 제공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이 HR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단일 플랫폼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은 시간상 이 5개를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요. 중요한 한 3가지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들의 주의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에 많은 변화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조직 형태의 변화, 스킬의 변화, 직원 만족 포인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워크데이의 직원 방안을 내일 소개해 주셨는데요. 워크데이 HM 솔루션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실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워크데이 글로벌 고객사 사례를 3개 준비를 했고요. 앞선 조금 제가 말씀을 빨리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자세하게 고객사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이 데니스라고 로고는 익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이고요. 미국에만 매장이 1,6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직영 매장 에 근무하는 2,700명의 직원과 본사에 근무하는 300명의 직원이 워크데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자, 워크데이를 쓰기 이전부터 인사이트 시스템이 있었지만은 그 시스템 자체는 그 직영 매장에 있는 2,700명의 직원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워크데이를 쓰시면서 채용, 승진, 퇴사, 그리고 성과 관리 전 프로세스에 매장의 매니저가 참여를 해서 직원들의 성과 관리를 하고 그 성과 관리와 매장의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주어진 버짓 내에서 직원들의 인센티브까지 구성을 하고 지불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모든 프로세스에 매장 매니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 수용도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인플로이 셀프 서비스, 매니저 셀프 서비스가 기존 10%에서 90%로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입사를 해서 온보딩을 하는 과정이 기존 3일에서 1일로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비즈니스 지표를 보고 HR 관점에서 HR 액션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리지널 매니저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스토어가 여러 개가 있고요. 이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스토어의 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매장 만족도가 어떤지, 메뉴별로 세일즈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매장별로 연간 매출이 어떤지, 면적당 매출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파이낸스 데이터는 그 워크데이 HCM에다가 파이낸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프리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불러와서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비즈니스 실적의 데이터를 보면서 와, 이렇게 매출이 높은 매장은 그 인사 관리를,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매출이 이럴까? 이런 관점에서 퀘스천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기가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토어 헬스라고 이 가게가 어느 정도 얼마나 건강한지 이 기준을 가지고 그 내가 관리하고 있는 매장 매니저를 쭉 나열시켜서 하나하나 지표를 가지고 검토를 하면은 조금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311 매장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적당 매출도 다른 가게에 비해서 높지가 않고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 높지가 않습니다. 쭉 아래에 보니까 이 직원 퇴사율이 다른 매장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장 리더와 이야기를 할 건데 아무래도 다른 요인들보다는 이 지표로 봤을 때는 리더십의 이슈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여러 매장을 관리하는 리지널 매니저로서 이 직원하고 매장 리더와 이야기를 하고 이 직원에게 멘토를 선정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멘토를 선정해 준다 이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을 쭉 보면서 어떤 키워드나 기준으로 멘토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멘토를 선정을 해서 그 제 직원과 이 멘토를 이어주는 그런 화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매장 그 리더가 아마 다른 멘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멘토링의 이름은 리더십 개발 멘토라고 제가 지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데니스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 직원 퇴사율이 조금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데니스는 정기적으로 직원에게 설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매주 한 번씩 직원의 메신저나 아니면 메일로 설문 문항이 오게 되고요. 제가 그 링크를 통해서 설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질문들이 나와지고 제가 생각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써야 한다 그러면은 그 점수가 왜 내가 이런 점수를 주는지 또 구술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베이를 다 마치게 되면은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서베이를 다 마치게 되면은 이 매장 리더에게 취합된 결과가 보내지게 되고요. 우리가 예측했듯이 이 매장 리더의 점수는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자, 5.6점이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내역을 보게 되고, 그리고 시스템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리더로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을 해 보십시오라고 추천하는 내용도 나와지게 됩니다. 근데 앞서 제 매니저가, 리지널 매니저가 저에게 멘토를 또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 멘토하고 함께 상의를 하면서 리더십을 키우는 이런 노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R은 이때 뭐를 하고 있느냐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HR은 하나 매장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충분히 볼 수도 있지만은 회사 전체의 서베이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퇴사율과 그리고 직원 수와, 그러니까 지역별 퇴사율은 어떻게 되고 이때 직원 몰입도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별 직원 수는 어떻게 되고 몰입도는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직원 몰입도 향상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케이스로 데니스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이 대체로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유니레버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유니레버에서는 워크데이를 활용해서 조직 형태가 바뀌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스킬이 바뀌는 부분에 워크데이를 활용을 하고 있고, 직원 몰입 포인트가 바뀌는 부분에도 워크데이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니레버는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에게 좀 더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니레버의 최근의 기조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결과 팀이 형태가 바뀌고 조직 개편이 당연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의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 빈도수도 굉장히 큰데요. 워크데이를 쓰기 전에 조직 개편은 한 12주 정도 걸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워크데이를 쓰고 나서 4주 정도로 이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 글로벌 조직 전체를 보고 조직 개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은 포지션에 따라서 그 권한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설정을 다시 해야 할 게 많은데 워크데이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작업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직 전체 조직 개편의 어떤 효과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 단위별로는 어떤 식의 변화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조직 형태가 바뀌고 스킬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매니징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직원들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리소스가 우리 회사에 있는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니레버처럼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리더 한 명이 모든 것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에서는 프로젝트 리더는 프로젝트 관리를 하세요. 경력 담당이 따로 각각 팀원들의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CDP를 고민을 해가지고 경력 개발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회사 이 프로젝트를 할 만한 충분한 스킬 풀을 가지고 있는지도 스킬 풀 담당자가 고민을 해드립니다. 라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부분은 유니레버 영국 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뉴워크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본연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회사에서 1년에 적어도 6주에서 6개월은 본연의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프로젝트에 커미트먼트를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상, 비즈니스 상황상 요구되는 인재 그 역량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한 가지 프로젝트만 해서는 그 비즈니스 상황을 맞출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6주에서 6개월 동안 다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사내 기급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워크데이 마켓플레이스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른 고객사들께 드리면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십니다. 유니레버는 굉장히 큰 회사니까 사람들이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그렇지 않느냐라고, 작은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임파서블이라는 이 회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17만 4천 명이고요. 임파서블 직원은 400명입니다. 근데 쓰고 있는 워크데이 그 모듈도 거의 동일하고요. 이 임파서블이라는 회사에서도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베지터블로 고기를 만드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 대체육 시장이 급변하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서는 정말 난이도 높은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지만
다른 직무에서는 소위 말하는 팔방미인형 인재가 필요한데 그 직무를 정의해서 하나의 직무를 가지고 이런 팔방미인형 인재를 찾아내고 계속 육성시키는 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런 기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워크데이를 통해서 잡 마켓플레이스를 돌리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임파서블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제너럴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이 워크데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스크린샷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 탤런트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고요. 저는 제가 올린 프로젝트를 한번 확인합니다. 저는 프로젝트 리더이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프로젝트를 쭉 확인을 하고 이 프로젝트에 누가 지원을 했는지를 지원자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시스템이 추천한 지원자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지원을 한 지원자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지원을 한 지원자가 더 관심이 갑니다. 시스템에서 얘기하기는 굉장히 매칭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할 때 나는 일주일에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본연의 프로젝트가 있고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우리 팀의 기그 프로그램에 합류를 시키게 됩니다. 제가 더 합류를 시켜야 할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유산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하고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피드백을 줘야 될 시점인데 내가 당신하고 일을 하고 보니 정말 당신 이러이러한 스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밑에 커멘트를 쓰고요. 다음번에 이 사람하고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나는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커멘트를 쓰게 되고요. 이 프로젝트하고 관련된 스킬 추천이 뜨고 그 스킬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의 개인 프로필란에 새로운 스킬이 추가가 되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스킬은 어떻게 추가가 됐을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스킬이 들어왔는지 이 히스토리까지 나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다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스킬을 획득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니레버 케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상시 계획을 통해서 인력 계획을 하는 케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물류 관련된 기업들을 몇 군데 모아봤고요. 세븐일레븐 호주입니다. 여기에서도 자체 매장 내에 물류를 배송해야 되는 역량이 크기 때문에 다른 물류 기업과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데 숙련된 인력은 이미 퇴사하고 얼마 없고 너무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내 기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9년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워크데이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력 있는 보상입니다. 지금 물류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연봉을 더 주고 다른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연봉에 대한 이슈가 여기에도 많이 있고요. 이때 연봉을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있고 이 사람이 이 성과에 따라서 받아야 될 연봉이 있을 때 우리 회사 내에서 동일한 경력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이 받는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부 형평성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잡 마켓에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 경쟁력이 있는지 외부 샐러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또 외부 경쟁력을 함께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샐러리 책정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샐러리가 높다고 직원이 항상 해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워크데이를 통해서 직원 경험을 최적화하는 과정도 함께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 유연한 근무 스케줄이 회사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유연한 근무 스케줄을 툴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함께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CJ에서 조금 더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확장 가능한 인력 구조입니다. 물류업의 성격상 시즌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 높낮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그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 수는 어느 정도 되고 향후 비즈니스 상황을 모델링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력을 가져가야 될지 이 내용을 비교를 해서 그 갭을 줄이는 과정을 상시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워크데이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인력 계획을 모델링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대신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의 스킬
스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워크데이를 통해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스킬을 색깔별로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부문별로 이러이러한 스킬이 필요한데 이 부문에는 이 스킬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딱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다, 한 명이 모자라다, 12명 이상이 있다. 굉장히 좋은 케이스네요.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재 수준을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외부에서 채용을 해야 되면은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을 채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참조를 하실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세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조직 형태의 변화, 스킬의 변화, 직원 만족도의 변화를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케이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무님. 글로벌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워크데이, HM 솔루션 활용 사례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 기급 프로젝트 멤버 구성 등은 아직 한국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조직 인력 관리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업들이 벤더 솔루션 검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기자님 주신 말씀에 먼저 답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거 한국에서는 맞지 않아요라는 피드백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6개월 후 그리고 1년 후가 되면은 저희가 소개드렸던 내용을 한국 기업에서 도입을 하시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는 한국에 맞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시기로 검토하시는 기업들께 저는 밸류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밸류는 내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어지는 베너핏에다가 이 베너핏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돈을 차감한 겁니다. 그래서 밸류는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너핏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불한 돈이 너무나 많으면은 이 밸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실 수가 있고요. 베너핏이 얼마 아니더라도 이 돈이 또 베너핏이 많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불한 돈이 또 많지 않으면은 그 밸류를 또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베너핏과 코스트를 함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트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스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라이센스 비용이 있고 구축 비용이 있는데 보통 이게 보이는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인터그레이션 비용이나 추가 커스터마이징 비용이나 추가 장비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프로젝트를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무엇이 있을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베너핏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너핏은 이 시스템을 쓰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효과입니다. 앞서 제가 고객사 사례를 말씀드렸을 때 나왔던 베너핏 중에 하나가 온보딩이란 게 있었는데요. 기존 데니스에서 온보딩이 3일이 걸렸던 부분이 워크데이를 쓰고 나서 하루가 걸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3일 걸렸던 온보딩이 하루가 걸렸을 때 우리 회사에 좋아지는 점이 뭘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이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레버뉴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늘어난 거기에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이 코스트 대비 이런 전체적인 베너핏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 OKR을 하십니다. 이 베너핏도 OKR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일하게 그 온보딩 과정에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입사해서 빨리 적응을 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게 나의 목표이다. 그렇게 했을 때 키 리절트는 온보딩 프로세스가 3일에서 1일로 줄어들었고 이러이러한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베너핏을 쭉 한번 리스트업하고 만들어 보는 것도 꽤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했던 베너핏이 이러이러한 장애 요소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시스템이 너무 쓰기 힘듭니다라고 시스템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밸류가 만들어지는 기간이 또 더 늦추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서 RFP 단계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하시기보다는 RFP가 나오기 전 그 초반 단계 시스템을 검토하시면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베너핏이 무엇이고 코스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준의 밸류가 나오는지를 한번 검토하시는 부분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 형태가 변하고 스킬이 변하고 직원 만족 포인트가 변하고요. 워크데이는 이 5가지의 솔루션으로 이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5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3개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창업자가 고객과 미팅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한데 요약하면은 워크데이 솔루션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005년도에 썼던 코드가 여전히 그대로 있는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희 창업자의 대답은 동일한 코드는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만큼 비즈니스에서 많은 변화가 있고 이런 비즈니스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스템 자체도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고객사들의 많은 의견을 받아서 그 내용을 1년에 2번 프로덕트 업데이트로 고객에게 다시 제공을 해드립니다. 앞서 오늘 식품, 유통, 물류의 업무 중에 50% 이상이 자동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산업에는 그 워크데이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솔루션이 가장 최적의 궁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상무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글로벌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들이 디지털을 활용해 어떻게 조직 및 인력, 인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국내 글로벌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2번째 세션으로 국내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이 성공적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저희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생활, 문화 기반의 종합 IT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지속적으로 신기술 개발과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 솔루션 사업, 서비스 비즈니스, 시스템 IT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고객 만족과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의 신개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좌담회를 운영해 보았고 코로나19로 대면 채용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MZ세대들과 유연한 소통을 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지속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에서 일어나는 주요 변화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하였고, 첫째, 노동 규제 및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 둘째, 세대의 변화에 따라 고민해야 될 사항. 셋째,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환경의 변화. 넷째, 노동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작년 7월부터 5인 이상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작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부터 근태 급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적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산업에 비해 식음료, 리테일, 물류기업에는 MZ세대의 유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MZ세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산업 전반에서 기그워커가 활성화되면서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스케줄 변화가 필요하며 식음료, 리테일, 물류기업의 산업 특성상 교대 근무자가 많고 현장 근무자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우리 업종과 조직에 맞는 워크플레이스를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 환경과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스마트한 워크와 환경을 바꾸는데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업무 환경을 변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협업, 소통 툴을 활성화하고 있고 보안 이슈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은 산업 현장 이슈의 해결에 대한 관심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 현장의 유동적인 스케줄 관리부터 커뮤니케이션,
현장 교육 이슈 등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 환경의 변화로 근무제가 변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2년 새에 재택근무자 비중이 12배가 폭증하여 10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10년 안에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재택근무자 비중이 10에서 최대 20%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문가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리테일, 물류 산업 현장의 현장직 근로자에게는 산업 현장에서의 책임감이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고 코로나 등의 위기 상황에 따라 매장이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스케줄 변동이 다양하게 변경될 수가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HR 담당자들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자동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구성비가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자동화 등의 이슈로 정규직 상층과 중간 숙련층이 줄어들고 저숙련된 단순 노동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식품, 리테일, 물류 취업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있고 어떻게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지 우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일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디지털 워크로 전환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HR 관점에서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글로벌 HR 전문 솔루션인 워크데이와 시너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특성에 맞는 인사 운영 업무의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CJ 그룹 내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최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규를 준수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모바일 기반의 환경을 제공하고 SaaS 기반의 클라우드형 HR 솔루션으로 초기 도입비와 유기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최상의 HR 익스피리언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워크스캔의 전반적인 구성과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우선 채용을 하면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주 52시간 범위 안에 스케줄을 세팅하고 실제 근태 정보를 모바일로 쌓고 출퇴근을 수정하거나 연장 근무도 전자결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며 이를 통해 급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워크스캔은 근로계약부터 급여 정산까지 모바일 기반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근로계약, 임금 꺾기, 주 52시간 이슈, 외관법 등에 따른 각종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영 효율의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국내 기업에게 최적화된 HR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크스캔의 적용 예시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다음은 워크스캔의 실제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캔의 첫 번째 기능인 근로계약 모듈에서는 기존의 수기로 관리되던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그 중도 퇴직자의 어떤 선별 팔기는 좀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분실 위험이라든지 서류를 취합하는데 리드 타임이 좀 길게 걸린다든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었고 또한 이제 근무 환경이 좀 수시로 변경되는데 매번 새롭게 작성하기는 어렵고 시급 변경의 어떤 히스토리를 추적하거나 관리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워크스캔에서는 모바일 기반의 전자근로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점들을 좀 개선할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을 할 수 있으면서 또 계약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근태 관리에 인사 정보로도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캔의 두 번째 모듈인 근태 관리 모듈에서는 우선 근태 기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QR코드와 GPS 기반의 근태 체크를 통해 부정 근태 기록을 좀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문인식이나 카드 태깅 등의 접촉 이슈가 아닌 비접촉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좀 있었고 모바일 QR에 대한 어떤 익숙한 사용자 환경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에 워크스캔에서는 QR코드의 정보값, 유효시간 제한, GPS의 위치 정보의 통합 데이터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좀 확보했습니다. 워크스캔은 현장 이슈에 대응하고 각 사업장별 출퇴근 인식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업계 특성을 고려해서 2교대, 3교대 설정 기능, 직관 발령 기능,
24시간 초과 근무 설정 기능 등을 추가해서 운영 관리의 편의성을 좀 더하였습니다. 또한 개인별 근태 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하여 공정한 부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자 또한 근무 시간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캔의 세 번째 기능인 급여관리 모듈에서는 근로계약, 근태 실적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급여 정보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월 예상 인건비 정보를 예측하여 당월 사업장 매출과 경비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사업장별 인건비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본사 차원의 사업장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반영 예정인 부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등의 이슈로 온라인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통해 기본 교육 이력 관리, 법정 필수 교육, 그 다음에 직무 오리엔테이션 기능 등을 더 추가해서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이슈를 좀 점검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최상의 업무 효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글로벌 HR 솔루션 전문 기업인 워크데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HR 트랜스포메이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중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급여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급여 데이터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우선 벤치마킹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데이에서는 우리 자료를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옵트인을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의 자료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가 어느 회사의 자료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통계 자료로 오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여뿐만 아니라 뭐 그 회사 인더스트리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서 소팅을 해가지고 그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 있고 뭐 HR 이피션시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벤치마킹 하실 수가 있고요. 워크데이에 있는 자료는 이 급여 자료는 실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료가 아니라 실제 워크데이 고객사들이 지불하고 있는 그 급여가 벤치마킹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내용은 아마 이 의미 같은 것 같습니다. 컨설팅사에서 다양한 회사들의 급여를 다 모아가지고 등급을 나눠가지고 그 부분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료는 한국에서는 제공이 안 되고요. 그 자료를 컨설팅사에서 자료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또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워크데이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급여의 내부 형평성을 비교하실 때 외부 경쟁력도 함께 비교하시는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시스템에 넣어서 비교를 하실 수 있는 구조는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통의 경우 매장 직원이나 프랜차이즈 직원은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직원도 워크데이 사용자에 포함시키는지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영 매장에 있는 직원은 워크데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에 있는 직원은 시스템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에 있는 직원이 굉장히 잘하는 직원이 있어서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 있어서는 그 인사 시스템 그리고 또 저희가 파이낸스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징 서비스를 할 때 워크데이의 인사 시스템과 파이낸스 시스템을 같이 쓸 수 있는 조건으로 그 프랜차이징을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세븐일레븐이고요. 세븐일레븐 호주에서는 그 프랜차이징을 할 때 워크데이 인사 솔루션을 프랜차이징에 참여하는 본인들의 고객이죠. 고객에게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들어온 질문 같은데요. 네, 워크스캔은 작년에 출시한 이후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솔루션 방향이 궁금해지는데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작년에 그 워크스캔이 출시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스마트 인사관리 솔루션으로서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매장이라든지 유통 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직 근무자들을 위해서 인사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그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교육 플랫폼을 저희가 2기의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장이라든지 유통 현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해서 법정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매장에 대한 효율과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서는 워크스캔 이외에 다양한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생산성을 위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동안 이제 CJ 그룹은 이제 다양한 이제 대내외 식음료라든지 리테일 물류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관리 시스템, 그다음 모바일 설비 시스템, 매장 관리 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상품화하여 나중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네, 직무 내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스킬이 요구되는 것이 회사 내부 변화를 위한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워크데이에서는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나요? 이러한 기능을 실제로 국내 기업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네, 직무 변화와 스킬과 그리고 그 내용을 활용한 인재 배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전에 웨비나에서는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사 담당자분들을 만나면 항상 그 마음 한속에 한켠에 있는 고민거리가 이 지금 현재 직무 분석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하고 계신 분들의 업무 내용과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이 직무 분석이 지금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무가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도 디파인이 되지 않고 채용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직무 분석 다시 해서 그 역량 모델링 다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온 순간 그 사이에 또 직무 내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현업에 계신 인사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무 분석 다시 하시고 직무 분석하신 내용을 가지고 역량 모델링 하시고 그 공통 역량 그리고 직무 역량을 다 셋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하시면서 한편에는 바로바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워크데이의 스킬 클라우즈입니다. 워크데이 스킬 클라우즈는 그 역량 카탈로그를 따로 만드시는 것처럼 워크데이에서 모든 고객사들이 쓰고 계신 스킬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가지고 스킬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요. 역량 라이브러리처럼 이 스킬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또 그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사들이 쓰시는 스킬들을 계속 분석을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머신러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원이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라고 시스템에 올리면 되는데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스스로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올리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머신러닝이 시스템을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이 직원이 이런 프로젝트를 했어. 그리고 이번에 이 직원이 이런 교육을 받았어. 이번에 피드백 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직원은 분명 이런 스킬이 있을 거야 라고 스킬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급 프로젝트를 하고 그 프로젝트의 오너가 이 사람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이런 스킬이 있어 라고 또 이 스킬을 추가적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쌓이기 때문에 굳이 역량 모델링을 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이시는 그 사이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 스킬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직원 검색을 하고 새로운 업무에 직원을 배치를 할 때 스킬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역량은 사람의 그 행동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 양식이 바뀌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L&D 담당자 분들께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최고의 직원이 더 좋은 그 행동 양식을 발휘하도록 하는 많은 코칭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스킬 클라우드로 바로바로 적시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업스킬, 리스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내 대기업들도 많이 인지를 하시고 스킬을 활용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벤더 솔루션 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을 사로잡을 수 있는 워크데이의 가장 큰 밸류는 무엇인가요? 네. 요즘에 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워킹 백워드입니다. 그 뒤에서부터 일을 하는 건데 이 뒤라는 게 이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IT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워크데이를 검토를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베너핏 항목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본인 인사 담당자분
채용 담당자 분이라고 하시면은 워크데이를 쓰면은 이걸 통해서 어떤 베너핏이 만들어질지 엔드 유저 관점에서 한번 그 베너핏들을 쭉 리스트업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러면은 프로세스는 어떻게 바뀌게 되고 벤치마킹 자료를 보니 적어도 이 정도의 베너핏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을 사로잡을 수 있는 워크데이의 가장 큰 밸류는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05년도에 만든 그 솔루션의 코드 중에서 현재와 동일한 코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는 내용들을 저희가 인지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 프로덕트의 새로운 코드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많은 이 인더스트리에는 계속 변화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워크스캔 기능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직무 기반의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준비하고 있는 워크스캔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워크스캔은 단순히 근태 관리를 하기 위한 솔루션을 지나서요, 근로자들의 성장을 돕는 솔루션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에 대한 직무 교육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직무 만족도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구성원과 회사의 성장을 돕는 솔루션으로 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승희 상무님과 김판홍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저 혼자 발표를 해서 기자님하고만 말씀을 나눠서 굉장히 좋았지만은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시간이 길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CJ하고 같이 발표를 하니까 조금 더 재미있고 저도 모르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는 워크데이 시스템을 검토를 하실 때 페이롤 또 근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제공을 한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J와 함께 저희 시스템을 검토하시면서 같이 워크숍도 하시고 인터뷰도 하시면은 고객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께서도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워크데이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워크스캔이라는 솔루션이 1기를 지나 2기, 3기에 대한 그 계속적인 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드리는 자리를 갖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식음료, 리테일, 물류 기업의 디지털을 활용한 조직 인재 관리 방안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 중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